27분에 40?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극대와 극소값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값을 안다면 극대극소값이 음수다. 그 말은 뭐야? 두 분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극대극소 사이에 x축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극대극소값이 0이다. 그 말은 x축이 극대극소 둘 중에 하나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실근과 중근이다. 이 말이야. 극대극소값이 양수다 이 말은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부호가 같다니까 x축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는 아까처럼 디테일하게 양근이 하나고 음근이 두 개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불편해. 그냥 통쳤잖아. 극대극소 사이에 X축이 지난다. 이런 얘기지. 정확하게 양근이 몇 개, 음근이 몇 개, 이렇게 따지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깝게 더 구하는 건 더 세밀하다는 얘기죠. 아까 방법이.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가능은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부호가 달라. 그럼 X축이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세극. 어, 이렇게 0이잖아. 그죠? 극대극소가 x축에 접하면 0이야. 0이니까 곱했을 때 0이다.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이다. 그러면 하나가 중근이라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두 근. 자, 이와 같이 둘 다 양수이거나 x축이 위에 있으면 둘 다 음수이거나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아까처럼 구해도 돼. 이거를 이거 넘겨. 넘겨서 연립을 풀어도 되죠, 아까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푸세요. 이런 얘기겠지?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음수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극대극소를 구해서 음수입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제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니까 2 마이너스 n이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극대 이게 극소야. 괜찮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꺼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 마이너스 n, 2 플러스 n, 그럼 이거는 0보다 크다겠죠? 음, n을 앞에다 쓰면 n 마이너스 2, n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음수겠지? 이렇게 쓰면 편하잖아, 구하기가. 문자가 앞에 쓰면.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니까 사이범위죠? 그렇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여기 있는 마이너스 n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n을 위아래로 가면 3은 안 되나? 당연히 됩니다. 아까처럼 해도 당연히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푼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극대극소를 곱하면 음수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구한 거야. 그렇지 않을 때는 n을 넘겨서 아까처럼 구해주는 게 좋아요. 음.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48-1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얼마입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부등식에 대한 증명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어떠한 값이라도 이런 얘기죠. x가 어떤 값이라도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성립하면 증명하라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3참수라면 3참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무한히 내려가고 무한히 올라가지.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증명할 수가 없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잖아, y값이. 그러니까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작다를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참수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3참수를 이런 걸 증명하라 그러려면 x의 범위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거를 잘라서, 그렇죠? 그게 항상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위아래로 내리면 되지.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x의 범위가 잘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참수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나오면 뭐가 나와? 4참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참수가 나왔다. 4참수는 뭐를 가져? 최소값을 가지죠. 어떻게 그려지든 가장 작은 최소값이 나와. 그럼 fx가 0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하라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지 않을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0보다 크다를 증명하라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증명해 주면 돼. 이해되지? 그러면 만약에 최고차인 개수가 음수라면 n자형일 텐데 이거는 0보다 작다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0보다 작다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이번에는 거꾸로. 그렇죠?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거기에 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괜찮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다른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다. 최대값이 0보다 작다? 그럼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죠. 자, 이번에는 특정 범위가 주어졌어. x는 a에서 이렇게 주어졌네.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알 필요 없이 이 범위만 알아보란 얘기죠. 그러면 x가 a에서 a보다 클 때 그랬으니까 x가 a보다 클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클 때 거꾸로 뭐 이거는 그 값이 존재할 때니까 이렇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자,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임을 얘기하는 거야.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만약에 계속 증가한다고 치자, x는 A에서 이거임을 증명하래.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니까 x가 A일 때가 최소값이겠지. 그렇죠?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니까 x가 a보다 크다 그랬으면 x가 a일 때가 최소값일까요? 그러니까 x가 a일 때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보여주는 거지. 이해되지? 이 뜻이야.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양수면 최고차가 양수면 계속 증가겠지? 그럼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a일 때가 최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일 때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증명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한 4차죠. 4차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랬을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여주면 되지. 그럼 미분해서 극대극소 구해서
가장 작은 극소값이 0보다 크다. 그래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어떻게 한다? 1번 미분에서 f 프라임 x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죠? 8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8x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뭐, 사실은 안 해봐도 되지. 세 개 다 안 해봐도 돼. 왜 그렇죠? 이게 W자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따지면 되지.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극대값을 알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극대값이 가운데 있는 값.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래서 0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두 개만 보면 되지? 어떤 게 더 작은지는 모르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얼마다? 1이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똑같네. 그쵸? 1이네.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최소값이 1인데, 1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괜찮지? 자, 2번을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 x의 범위가 주어졌어. 자, x가 1보다 클 때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돼. fx는 좌변으로 넘깁시다. 좌변으로 넘기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 8x 그 다음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이거 증명하는 얘기야. 그래서 미분을 해봤어요. 자, 미분 f 프라임 x는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자, 뭘로 묶어? 2로 묶었어.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판별식에 한번 넣어봤어. 판별식이 4분의 d죠? b 다시 제곱, b 다시가 반이니까 9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2, 음수네? 0이 되는 값이 없죠? 항상 이거 음수니까 어떤 얘기야? x축에 떠 있다는 얘기잖아. x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양수야. 그렇지? x가 어떤 값이라도 항상 양수니까 그 값이 없어. 항상 증가하는 함수야.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x가 어떤 값이라도 전부 다 f 프라임 x가 양수야. 그렇지?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차함수처럼. 그럼 x가 지금 1보다 클 때 그랬으니까 어딘가에 1이 있을 텐데 어딘가에 x는 1이 있을 텐데 1일 때가 제일 작죠? 그렇죠?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1일 때가 최소값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같아도 돼. 이때 0이어도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치?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0이어도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양수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붙어도 됩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죠. 얼마입니까? 10에서 7 빼니까 3이죠? 0보다 크죠? 그렇죠? 따라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뜻이야. 내용 이해돼? 음. 미분했더니 언제나 알아두세요. 미분했더니 근이 없어. 판별식비가 0보다 작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x가 어떤 값이라도 f 프라임 x가 양수란 얘기니까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이 뜻입니다. 물론 직선은 아니겠지.
곡선이겠지. 괜찮지? 음, 부정식. 부정식은 시험엔 잘 안 나와. 왜냐면 낼 게 많아서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너네는 이제 서술형이 7문제나 나오니까, 이걸 객관식으로 내기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1번은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죠? 최소값이 얼마입니다. 최소값이 0보다 크므로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큽니다. 2번은 뭘 보여줘야 돼? 이게 항상 증가함수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x가 0일 때가 최소입니다. 0일 때가 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을 구해주고, 그냥 최소값이 얼마인데 그게 0보다 큽니다. 자, 넘기면 x 4제곱 플러스 5, 4x겠죠. 4x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를 fx라고 놨을 때 fx의 최소값, fx의 최소값을 구해봤더니 최소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0이야. 최소값이 0이므로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죠. 최소값이 0이니까 다른 모든 x에서 0보다 크거나. 자, 2번도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을 구하세요.
음, 괜찮죠? 부등식까지 했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이야. 똑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양의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최소값 구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으란 얘기지. 음.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러 가야죠? 그럼 미분에서 4x 세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4로 묶어서 x 세제곱 플러스 4, 4 썼죠.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0이 되는 값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x가 1이면 0이니? x가 1이면 0이죠? 어차피 요게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의 약수 중에 0이 되는 값 차지하지. 인수정리. 그렇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0 되죠? x가 1이면 0이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받겠죠? 음. 그럼 여기는 x 제곱이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이겠지? 그렇죠? 가운데 거 2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플러스 x 제곱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겠네. 몇 가지 이해되죠? 어. 자, 이거 판별식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1, 마이너스 4, a는 1,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양수래잖아. 그렇죠? a가 양수니까 이거 판별식의 음수지? a가 양수래잖아, 양수. 양의 실수 a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음수지. 음수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0이 되는 값은 x는 1일 때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최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최소값은 F1입니다. F1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A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이게 0보다 크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으로 온 거죠? 정리하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죠. 이게 0보다 크다. A 2라고 3 마이너스 플러스 바깥범위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는 3보다 크다. 어때요? 이해 갑니까? 아까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최소값만 어디인지 알면 되지. 그렇죠? 윤지야 이거 2차 부등식 안 되면 연습해야 돼. 괜찮지 이거? 2차 부등식? 크다면 바깥범위, 작다면 사이범위. 뭐야? 두 근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근을 구하면 돼요. 자, 넘어가서 50-1번 하겠습니다. 똑같이 구하세요. 여기는 gx를 넘기면 되겠지. gx를 넘겨서 정리해.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에 뭐를 구해서 이거는 새로운 함수라고 둬. 그리고 hx의 뭐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마이너스 1과 구간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이 사이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구해? 구간이 주어지면 양 끝값을 써주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극대극소 써줘서 가장 작은 거 찾는 겁니다. 너네 학교는 사립이니까 선생님들이 좀 나이가 있으시지 않니? 보통 사립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 저희 학교에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데 저희 재단 안에서 이렇게 순환시켜? 네 그래가지고 재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어디 있는데? 대구 있어? 경상도하고 괜찮게 준다. 음, 이제 창녕에 뭐 어디 또 있어? 네, 6개 학교도 있어. 아, 6개 학교. 여기 이사장님은 대단하네, 보면. 네. 파워가. 그래서 옛날에 사학 길이가 하도 많으니까 정교조가 생겨. 정교조. 아, 전교조가 사학비리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사장님처럼 막 6개, 7개 있으면 이제 막 흉풀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거지. 사립이잖아.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을 자기 말 듣게 하고 또 뭐 저기 뭐야 사학 비리 같은 거 있잖아. 뭐 성적도 조작하고 막 이런 게 옛날에 많이 있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항해서 선생들이 맞서자 하고 정교조가 생겨서 정교조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 그럼 정교조가 없어져야 되는데 정교조는 그대로 남아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정치로 막 돌아서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데로 이렇게 막 흘렸다가 정교조.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어. 근데 갈수록 이제 정치화돼가지고 위시키면 안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립에서는 안 뽑지 정교조들.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에 항상 부합해야 되는데 음, 넘는 게 문제.
음. 얼마야? 최소값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래, A 마이너스가 최소값이. 그게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죠? 음, 잘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속도, 가속도를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속도, 가속도 하고, 그 다음 이 뒤쪽에 나오면, 시간 t에 대해서, 도형의 활용이 나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못 끝낼 것 같아요. 저 테스트 준비를 못했는데 음? 그 테스트 앞으로 준비 끝까지 나가고 안 돼요. 테스트 봐야 글쎄요. 한 번 타협하면 항상 타협하기거든요. 그럼 다음에 그 준비를 안 하면 또 그렇게 하자고 하지. 테스트를 보는 목적은 억지로라도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해와야지. 왜 안 해도. 음. 속도, 가속도. 이제 속도, 가속도의 의미를 먼저 좀 설명을 할게. 위치, 속도, 가속도가 있습니다. 윤지가 대학을 갔네. 어,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또 윤지가 이제 아빠한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으니까 차 한 대 좀 사주세요. 요구를 했어. 아빠가 이제 윤지를 사랑한 나머지 또 차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윤지가 이제 그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쫙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야. 그래서 윤지가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을 갔더니 5시간이 걸렸네.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죠? 500km 5시간. 속력은,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5분의 500. 100km per 시. 그렇죠? 1시간에 100km씩 달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니? 평균 속력이라고 하니. 그렇죠? 우리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니까 전체 걸린 시간, 전체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평균 속력. 이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속력이 100km라는 얘기는 시작부터 네가 100km로 쫙 떠나서 도착할 때도 100km로 딱 도착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중간에는 100km보다 덜 달릴 때도 있고 더 많이 달릴 때도 있고 평균을 구했더니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윤지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천안을 들렸을 거 아니겠니?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천안 휴게소를 지날 때 속력이 얼마일까가 궁금한 거야. 천안 휴게소를 지날 때의 속력을 얼마인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뭐지? 한 점에서의 속력을 구하자는 얘기죠. 전체 평균 속력은 이거야. 그런데 임의의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임의의 한 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라. 그 말이 뭐냐면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천안 삼거리에서의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서 x에다가 천안 삼거리를 집어넣으면 되지. f 프라임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나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 그치? 쭉 달리다가 더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엑셀레이터를 쫙 밟으면 더 빵하고 더 빨리 달리잖아? 속도의 변화,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감소하죠. 이 속도의 변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야?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렇죠?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래서 속도를 또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에 대한 관계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모두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쉬운 게 뭐냐면 수직선상에서 좌표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앞뒤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의 변화율, 다시 말하면 t에 관한 변화율이야.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내일 마지막 게임이 있어. 선생님 축구 하거든. 내일 여기 상주 리그에서 이제 마지막 게임은 우승팀, 준우승팀 쭉 해서 상금이 쭉 나.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내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전화가 와. 수업 중인데. 그래서 이제 위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 x라고 써요. 그래서 x가 시간에 대한 함수야.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우리가 속도는 보통 뭐라고 씁니까? V라고 쓰죠. velocity. V는 이거를 미분한가도 F 프라임 T가 속도예요. 됐죠?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면 천안 삼거리를 지났을 때가 서울에서 떠난 지 1시간이 될 때야. 1시간이 될 때의 속도. 그러니까 F 프라임 T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거를 또 미분하면 어떻게 돼?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보통 A라고 써요. 그래서 A는 두 번 미분한 거예요. F 프라임 T, Q 프라임 T.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워져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자, 위치를 구해라, 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t 값은 구해줘야 돼. 어떻게 됐든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을 이용해서 윤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t 값을 구하는 거야. t. t 값을 구해서 가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가속도에 있는 t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 속도가 얼마니? 그러면 속도식에다가 t 값을 넣으라는 얘기. 괜찮죠?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위치에 있는 t값에다가 t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t값은 구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t값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조건을 읽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t값을 구해줘야 돼요. 뜻은 이해가죠? 그래서 자 만약에 원점을 지났다 이런 말이 나와. 원점을 지났다. 원점을 지났다. 원점을 지났다 그러면 이 원점이 뭐야? 원점이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났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위치가 0입니다. 이 뜻이야. 이해되죠? 자, 또는 윤지가 차를 몰고 가다가 멈췄어. 그래서 멈췄다. 멈췄다. 또는 방향을 바꾸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차가 붕 하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다가 방향을 바꿨대. 그 말은 뭐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는 얘기잖아. 방향을 바꾸려면 반드시 뭐야?
멈춰야지. 그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려면 멈춰야 될 거야. 방향을 바꿨다 또는 멈췄다. 그럼 뭐가 0이란 얘기야? 속도가 0이란 얘기야. 속도가 0일 때 t값을 구하라.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x가 0일 때 t값을 구하라. 위치가 0일 때 t값을 구하라. 이해되시 무슨 말인지? 내용이 이겁니다. 또는, 자, 윤지가 이제 야구를 좋아해. 그래서 야구공을 하늘 높이 던졌어. 그러면 공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죠? 멈췄다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올라갔다. 이런 말이 나와. 최고 높이에 올라갔다. 공을 던졌더니 공이 최고 높이에 올라갔다. 최고 높이에 올라갔을 때 위치는 모르잖아요. 근데 뭐는 알아? 속도는 알죠. 그쵸? 공이 속도가 빨라지다가 최고 높이 올라가면 멈추지? 멈췄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최고 높이다 이 말이 나와. 그럼 이것도 속도가 0일 때 t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이 문장을 이용해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t값을 구해줘야 돼. 또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공을 던졌어. 공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그럼 뭐가 0이지? 위치, 속도, 가속. 땅에 떨어졌다. 위치가 0이지. 다요. 아니지. 너는 공을 던지면 공이 땅에 닿는 순간에 딱 멈추니? 예. 무슨 멈춰. 가는 속도가 있지. 속도는 그대로지. 속도는 그대로인데 위치가 0이지. 어, 속도는 빠르지. 높이 던지면 높이 던질수록 내려올 때 중력가 속도가 있으니까 중력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지. 그래서 충격이 더 크지, 올라갈수록. 딱 멈추는 게 아니지. 그치? 튀어 오르잖아. 만약에 속도가 0이라면 딱 멈춰야지. 공이 내려가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딱 멈춰야 돼. 근데 튀어 오르잖아.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지. 중력가 속도 때. 그렇죠?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은 뭐야? 속도가 0이다. 이 뜻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을 이용해서 뭐를 구해줘야 돼? t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t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t가 얼마니 이런 뜻이야. 됐죠?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t값을 구해. 자, 이렇게 됐을 때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x에다 집어넣는다. t를.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B에다 집어넣는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A에다 집어넣는 T값을 구해서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요 사실만 알고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또 구해야 돼. 거꾸로 또 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땅이 떨어졌다는 속도가 0이 아니라 위치가 0입니다. 잘못 썼죠?
요거는 세 번 써서 외우세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지금 윤지가 좀 답답하진 않지, 공기가. 네. 음, 여기가 환기가 안 돼서 지금 저 송풍에 청정을 풀어놨거든. 음. 자, 이제 문제 푸는 거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자, X는 뭐가 주어진 거야? 위치. X는 위치야. 위치가 주어진 거야.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뭐가 0이야? 원점을 통과한다? 위치가 0이다. 이게 0일 때 T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0일 때 T값을 구해서 그 T값을 어디에다 넣어라? 속도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한 게 속도지. 3T제곱,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잖아. 그렇죠? 여기다 넣어라. 속도를 구하라. 그럼 V에다 넣으면 돼. 그렇죠? T값을 구해서 V에 원점을 통과할 때 X가 0일 때 T값을 구해서 V에다가 넣으세요. 이 뜻이야. 요거만 캐치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P의 가속도가 4일 때 가속도는 뭐죠? 두 번 미분한 거지. X를 두 번 미분해. 그래서 이게 4다 그러면 T값이 나오죠? 위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어디에다 집어넣어? X에다가 T값을 넣으라는 얘기. T를 구해서 X에다가 T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 설명 이해되니? 이해되죠? 자, 이제 X가 0일 때 T값 구해줘야죠. X가 0일 때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 자,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죠. T, 2하고 3, 둘 다 마이너스. T는 0이거나 1이거나 3이겠지? 음. 자, 그런데 문제상은 뭐라고 했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점에서 출발했어. T가 0일 때.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하는 게 시간이 1일 때, 1초일 때 통과하고 3초일 때 통과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통과할 때는 T가 3이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T가 3이란 얘기구나. 그거를 속도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으란 얘기구나, 3을.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t가 3이면 얼마입니까? 27 마이너스 24 플러스 3 그래서 6이죠? 그래서 속도는 6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아. 자, 그럼 속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속도 A는 한 번 더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8이죠? 그렇죠?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하는 건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지. 가속도가 4일 때 이게 4란 얘기죠? 그럼 6t는 12니까 t는 2죠?
그렇죠? t값을 구했어. 위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t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x는 t가 2니까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죠?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 자, 연습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나 문제 있으면 무조건 지금 틀값을. 그렇지. 어차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뜻이니까 마지막은 맨 뒤에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어. 과거에 출발할 수는 없잖아. 괜찮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 x가 t에 관한 식이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t축이야. 시간. 이게 x야, x. 원점. 그렇죠? x는 t에 관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원점을 출발해서 여기만큼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만큼 쭉 다시 내려갔다가 그다음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또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원점을 차가 출발해서 여기에서 방향을 바꿔서 내려갔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쭉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이해되지? 그렇지? 이게 이제 XT의 그래프야. 자, 내려가서 51-1번에 보겠습니다. 51-1번 8, 오케이. 51-2번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은 뭐야? 속도가 0이란 얘기야. 속도는 한번 미분해야죠. 그게 0이 될 때 t값을 구해서 위치를 구하시오. x에다 넣으란 얘기야.
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괜찮지? 아.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야.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요.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했습니다. 항상 어떤 그래프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인 거니까 x를 미분한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미분한 거, f 프라임 t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자, 이거는 f 프라임 t 그래프입니다. 그럼 0이 되는 값이 뭐야? 0이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0이 되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는 거야. t는 a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속도 그래프니까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t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0이다. 맞죠? 이해되지? t는 B에서의 가속도는 양이다. t는 B가 여기잖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죠? 그죠? 양이다 그러면 안 되지? 음수죠? 감소잖아. 감소. 그렇지? 음. 자, t는 0에서 C, 0에서 C가 여기죠. 0에서 10까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꿔? 0이 되는 값이 한 번, 두 번이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맞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어때요? 이해갑니까? 어, 자, 밑으로 내려가서 52-1번 하겠습니다. 자, 윤지야, 뭐부터 봐?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이건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야. 알겠죠? T는 A가 어디야? 여기죠? 어. 자, 이게 이 말이 뭐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위치니까 다시 여기까지 다시 쭉 내려왔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다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 뜻입니다. 내용 이해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위치가. T는 A에서 전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T는 A가 여기잖아. 그쵸? A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여기가 양수니까. 맞아요. T는 B에서, B가 여기죠. 음, T는 B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 원점이죠? 그쵸? 이거는 위치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야. 속도가 여기, 0인 건 여기지.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갔다가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죠. 이거는 위치가 0이야. 원점을 지나다. B는. 틀렸죠? 출발점 P는 원점을 두 번 지난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원점 지나고 다시 올라가면서 원점 지나고 맞죠? 여기서 원점 지나고 여기서 원점 지나고 두 번 지난다.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때? 괜찮니?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의 활용. 자, 높이. 이게 뭐야? 위치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위치가 주어진 거야.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V는 미분하라는 얘기지. 이거 미분하면 8, 9.8이죠. 마이너스 9.8 t 플러스 39.2죠. 이렇게 됩니다.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는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9.8이죠. 이렇게 됩니다. 음. 자, t는 2초 후 t에다 2 넣으란 얘기죠. 여기가 t에다가 2를 이렇게 넣으란 얘기야.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 19.6 플러스 39.2 이렇게 되네.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죠. 이것이 선택이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19.6 나오는데 19.6 속도는 19.6 가속도는 마이너스 9.8이지 t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라. 최고 높이는 뭐야? 속도가 0일 때지. 최고 높이보다 아까도 얘기했죠? 속도가 0일 때. 근데 여기가 0일 때 t값을 구해야죠.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t값을 구해서 x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t값이 얼마입니까? t값이 4네. 4를 x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t가 4니까 t가 4면 78.4 나옵니다. 괜찮지? 음.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 지면에 떨어진다? 그 말은 뭐야? 위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가 0일 때 뭘 구해라? t값을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0일 때 t를 구하면 t가 8이 나와. 그래서 속도에다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속도에다 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9.2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산수니까. 이해되지? 그렇죠? 지면에 떨어질 때가 무슨 말인지. 속도에다 구하라, V에다 넣으란 얘기구나. 최고 높이가 무슨 말인지. 속도가 0이구나. 그때 T값 구해서 X에다 넣으란 얘기죠. 자, T는 2, 속도와 가속도, 미분하고 미분해서 T에다 2 집어넣으란 얘기겠죠? 내용 다 이해가지. 어차피 세 가지니까. 세 가지의 관계식만 할지 않는데, 그렇죠? 문장이 주어질 때 t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디에 넣을 거냐? 두 가지죠. t를 구해서 구하라. 원하는 곳에 넣는다. 53-2번만 하겠습니다.
450.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뭐 이제 다 배웠어. 이건 어차피 응용이야. 시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시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어, 윤세 이것도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림자 앞끝, 그림자가 여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거를 변화율이다. 그 말은 뭐야? 미분하라는 얘기. x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거리를 구해서 미분하세요. 그럼 속도가 나오겠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가 여기 그림자거든. 요거를 구해서 변화율이니까 미분하세요. 이 뜻이야. 변화율은 다 뭐하라는 얘기다? 미분하라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자, 이것도 넓이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해. 그럼 이제 t에 관한 식을 쓴 다음에 변화율이다. 건널비의 변화율이다. 그럼 미분하세요. 이 뜻이야. 부피를 구해서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미분하라. 그래서 변화율이다. 그 말은 전부 다 어떤 뜻이다? 미분하세요. 그 뜻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미분이 다 끝나요. 다음 시간에 마저 다 하고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자. 자, 숙제는 지금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두 개 있죠? 어, 두 개, 하나만 해? 두 개네. 두 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개 다 해보세요. 두 개 다.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윤지 씨 테스트 준비 해오셔야 됩니다. 시험 대비 미리 하는 거야. 자꾸 안 하려면 안 하게 돼. 귀찮지. 자꾸 해야 돼. 자, 어디서 냈냐면, 그냥 똑같이 냈어요. 앞쪽에 이미 한 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차수. 최대차수 이미 다 했잖아, 숙제로. 그리고 오늘 나간 걸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 대장만 실수만 해.